안녕하십니까. 투자전략부 김상훈입니다. 오늘 신한금융투자 아카데미에서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ESG에 대한 개념 처음으로 한번 방송과 함께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난 4월 달부터였죠. 자료로서 뉴 패러다임 ESG라는 거 이후에 지난 10월 달부터는 각 월에 이슈들을 같이 담아서 ESG 이슈와 채권 그리고 산업별 이슈들을 월보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차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표지로 좀 발간을 하고 있으니까요. ESG 관련돼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꼭 참조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개념 ROESG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저희 ESG와 컨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빈 수석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 뭐 월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이슈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데 ROESG 뭐 신문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한번 깊게 파주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을 이어나가기 전에 그럼 ROESG 정확한 개념이 어떤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ROESG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ROE와 ESG를 반영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SG의 본질은 이제 지속 가능성이고요. 이 사회적 가치뿐 아니라 실적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ROESG가 이 부상하게 된 배경에는 기후 변화가 있거든요. 기후 변화로 이제 경제적 피해가 야기되고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지속 가능한 이익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ESG와 기존 재무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ROESG라는 개념이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시발점은 ROESG는 일본의 이토구니오 히토츠시 바시대 교수님께서 2014년에 이토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 ROESG를 계산하는 이 산식 자체는 이 ROE에 ESG를 멀티플라이 해가지고 단순하게 이제 반영을 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ROESG는 다시 요약을 드리면 재무적인 관점과 ESG를 반영한 지표다.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이익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E라는 연결 매체를 통해서 공교롭게도 ROE와 ESG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관심 있어하는 어떤 그 사회적 가치 ESG의 개념에다가 실적 가치를 더 얹은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2014년이면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네요. 예, 오래된 컨셉. 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ESG가 부각되고 있는 현재의 실효성이 있는 지표일까요? 아무래도 ESG 자체가 지금 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ROESG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ESG의 본질 자체는 일단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사회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실적도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고 여기서 대두됐던 개념이 앞서 말씀드렸던 ROESG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자본의 수익성도 중요하고 이 사회적인 연결고리 안에서 부가가치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익 관리의 첫 번째 기준점은 이 기업들의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돼야 이런 사회적인 부가가치도 만들어지고 기업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롱런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기업의 이제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고 이제 ROESG 그 안에 이제 내포되어 있는 실적이라든지 사회적 가치 또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실효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밸류에이션과 실적과 연관관계성 그 두 가지를 살짝 언급을 주셨는데 그러면 실제 ROESG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PBR, PER과의 어떤 밸류에이션과의 관계 이거 한번 연구해 주셨던데 맞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사실 그 ROE와 PBR의 관계는 ROESG와 PBR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현재는 개별 종목단에서는 뚜렷하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ROE 자체라는 이런 이 이익 지표가 수익성으로 연결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그것보다는 이제 내년도 실적 그로스라든지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상향 조정이라든지 이익 모멘텀 지표가 오히려 이제 투자 수익으로 연결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최근에 이제 관찰되는 모습 자체는 이제 제가 ROE와 ESG 두 가지를 이제 투자 수익과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보니까 ROE보다는 ESG가 최근에 이제 좀 더 투자 수익과 상관성이 높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배경에는 팬데믹 이후에 탑다운 연기금을 포함한 탑다운 기관들이 책임 투자 SRI라든지 ESG 펀드에 대한 규모 자체를 이제 키우면서 이런 이제 파급력이나 수급 효과가 커진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ESG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인지율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투자 수익과의 코릴레이션 자체가 과거보다는 현재가 최근 들어서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수급이 어떤 밸류에이션의 ESG와의 연관관계를 더 늘렸다. 예, 라고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근데 잠깐만, 이게 왜 화면이 안 되지? 그러니까 보면서 준비한 차트를 조작을 직접 하셔야 되거든요. 한번 올려볼래? 그 이정민 수석 얼굴하고 예. 들어 나오는 거? 오케이, 되네. 이렇게. 이제 넘기면서 그렇지. 예. 그런 다음에 예. 방금 이야기했던 것들 네. 중에 넘어갈 건 넘어가고 네. 요거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 차트 보시면서 하고 예. 이제 요 다음에 예. 투자 수익 관계 같은 거 네. 여기 나오니까 요거 보면서 예. 이야기를 계속 나갈게요. 예. 우리 미안한데 예. 실효성 바로 다음부터. 그러니까, 실효성 바로 다음부터. 네, 지금 예. 방금 밸류에이션 했던 거부터 할게요. 네. 이렇게 여기 틀어놓고 그 전체 둘이 화면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말을 할 때 그럼 차트 준비한 차트 보시면서 예. 한번 말씀을 이어나갈게요. 화면 그때 좀 바꿔줘. 네. 오케이. 다시. 네, ROESG에 대한 개념들 아니다. 실효성까지 했지. 네. 다시. 예. 네. 결국은 다시. 아까 밸류에이션하고 투자 수익, 실적. 오케이. 네. 네, 말씀 중에 ROESG와 밸류에이션 그리고 실적과의 관계들 잠깐 언급을 주셨는데 결국 ROESG와의 밸류에이션의 관계 한번 연구를 좀 해보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예.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ROESG와 밸류에이션 관계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금 앞에 보시는 차트와 같이 ROE와 PBR의 관계입니다. 개별 종목단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제 우측 차트를 보시면은 ROESG와 PBR의 관계입니다. 이 또한 이제 이 R 스퀘어 설명력 자체가 좀 낮게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최근에는 이제 투자자들이 ROE라는 단일 지표를 보기보다는 내년도 이 실적 성장이라든지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상향 조정과 같은 이익 모멘텀 지표를 이제 주목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ROE 단일 지표의 이제 매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ROE보다는 ESG 스코어와 좀 더 이 코릴레이션 자체가 투자 수익이 좀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고 ROE와 PBR의 상관성은 지금 떨어졌습니다. 다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임플리케이션 자체는 이제 다음 차트를 봐주시면요. 여기서 이제 이 ROESG가 높은 종목들의 이제 그 분포를 세그먼트를 이제 나눠 가지고 보니까 ROESG 상위 20 종목들은 일반적으로 ESG 스코어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ESG 스코어가 높은 기업들이 경영 실천도 잘하고 있고 이 ROESG도 높았다. 실적뿐만 아니라 ESG 점수도 높았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최근에 이제 부각되고 있었던 ESG가 이제는 밸류에이션의 기존의 ROE 뭐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크게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약간 상위 기업들이 훨씬 더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예. 해석을 좀 해주셨어요. 우리가 ESG 말은 굉장히 많긴 한데 네, 예. 가장 큰 고민은 정말 이 ESG가 우리의 투자 자금의 수익률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말씀하신 개념들을 도입해서 실제 투자 수익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 예.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장표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보시는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좌측의 ESG와 투자 수익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평균 수익률 과거에 2018년부터 현재까지는 이제 그 상관관계가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연초 대비로 봤을 때는 이제 코릴레이션이 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었고 오른쪽에는 이제 ROE와 이런 투자 수익과의 관계인데 과거에는 이제 ROE와 투자 수익이 좀 더 상관성이 높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연초 대비로는 오히려 이제 과거 데이터는 이제 마이너스 코릴레이션이 나타나고 미래 데이터가 그나마 상관성이 좀 더 높은데 ESG보다는 상관성이 낮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전통적인 네. ROE가 투자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말씀 주신 대로 네. 계속 떨어지고 있는 반면 사실 ESG를 도입한 개념 자체는 조금씩 연관관계가 높아지고 있는 네. 모습들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예. 결국 우리가 이제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이 ESG에 대한 네. 개념 그리고 그거를 ROE와 연결됐었던 ROE, ESG에 대한 그 개념까지도 설명을 좀 주셨고 네. 이게 밸류에이션과 아니면 투자 수익률에도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고민도 예. 함께 담아봤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실적도 많이 나올 거고요. 네. 그 우리가 이제 기존 ESG뿐만 아니라 실적도 보자라는 개념으로 좀 예. 이야기를 주셨는데 앞으로의 실적과 지속 가능성 이러한 것들 측면에서 봤을 때 ESG를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ESG라는 거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는 첫 번째로 이제 공시가 있는데요. 네. 올해 초에 한국거래소에서 이 자율 공시 ESG와 관련된 비재무 데이터에 대한 그런 공시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고 그렇죠. 최근에는 이제 금융위에서도 이제 SASB라든지 글로벌 이제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자율 공시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부터 이런 이제 비재무 탄소 배출이라든지 비재무 데이터에 대한 이런 공시가 활성화될 거고 지금 이제 평가 기관마다 ESG 레이팅이라든지 이런 다른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제 통일화되어 있지 않은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이 앞으로는 좀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ESG 시장 자체는 그 좀 더 효율적으로 변할 것이고 기업들도 ESG에 대한 그 인지라든지 이게 점차 중요해진 게 왜냐하면 자본 조달 비용 때문이거든요. 이거 자체를 신경 쓰다 보면 ESG 경영 실천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실적 성장을 유발하게 되는 신성장 섹터가 나오게 되고 이런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ESG 시장 자체는 앞으로 더욱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사실 지난 11월 3일이었죠. 네. 그 COP 26이라고 얘기하는 유엔 기후 협약 26차에서 사실 뭐 IFRS 재단에서 또 ISSB 네. 국제 지속 가능성 위원회 심의회를 네. 또 설립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죠. 예. 그리고 그게 결국은 대부분 뭐 스타트 타임이 내년이더라고요. 예. 22년부터 시작인 것 같은데 예. 말씀 주신 대로의 그 스탠다드, 그 기준 예. 자체가 마련되는 게 내년일 것 같은데 예. 내년에 좀 더 바빠지시겠습니다. 예. 그럴 네. 것 같습니다. 네. 예. 관련돼서도 자료로 많이 그 고객들께 예. 전달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ROESG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이게 밸류에이션 그리고 투자 수익률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ESG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려면 뭐 시간 굉장히 부족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자료도 꾸준히 봐주시고요. 앞으로도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